안녕하세요. 서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새로 투자하고 싶은 국내 상장 ETF가 상장한다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에도 관련 글이 자주 보였던 만큼 저처럼 이 ETF를 기다렸던 분들이 은근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바로 한국판 DGRW인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원조처럼 월배당이고 5월 13일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올해 월정립 매수 시즌2를 시작하면서 일반 계좌에서 모아갈 종목 2개를 추가했는데 그게 바로 VIG와 DGRW였습니다. 저는 배당금 받는 재미는 계속 느끼고 싶지만 당장의 배당금 총액보다는 전체 자산 크기 늘리는데 더욱 집중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에 진심인 SCHD도 함께 투자하지만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그룹 B ETF들도 함께 모아가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적립식 매수로 일반 계좌에서 VIG와 DGRW도 한 주씩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국판 DGRW가 5월 13일 상장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 종목 특성상 일반 계좌보다 ISA에서 모아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만큼 5월부터는 한국판 DGRW인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를 ISA에서 월정립 매수로 모아갈 겁니다. 한국판 SCHD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미배당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것처럼 한국판 DGRW인 미국 배당 퀄리티도 부르기 쉽게 미배퀄이라 하겠습니다. DGRW를 일반 계좌보다 ISA에서 모아가는 게 좋다 생각하는 이유를 자세히 이야기하기 전에 DGRW를 처음 보셨거나 저처럼 투자 고민 중인 구독자님들을 위해 간단하게 종목 소개와 특성부터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DGRW도 SCHD처럼 몇 가지 필터를 거쳐서 조건 맞는 종목들만 담는 스마트 베타 ETF입니다. 10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높은 시가 배당률과 재무제표도 훌륭한 100개 기업을 담는 SCHD와 다르게 DGRW는 지난 1년간 배당금 지급한 종목 중에 ROE, ROA, EPS 성장률 전망치가 우수한 300개 기업을 선정합니다. 특이사항으로 종목별 비중은 8%가 최대고 섹터별 비중은 IT 30%, 부동산 10%가 최대입니다. DGRW가 배당 ETF지만 운용 로직을 보면 당장의 안정적이고 많은 배당금 지급보다 앞으로도 돈을 잘 벌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배당금을 더 많이 올려줄 기업에 미리 투자하는 ETF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운용 로직 차이 덕분에 SCHD와 DGRW 탑10 종목 리스트, 섹터별 비중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당금 지급 기간이 1년만 돼도 ETF에 편입 가능한 DGRW라 SCHD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탑10에는 없지만 빅테크 중 배당금 지급을 시작한 메타도 비중 18위, 구글도 22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당률은 매우 적지만 앞으로 돈 벌 확률 높은 알짜 기술주가 바로 편입된다는 점이 SCHD와 다른 DGRW 특징입니다. 참고로 퀄리티 좋은 배당 ETF답게 정기적으로 배당금 지급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빅테크지만 배당금을 주지 않는 아마존, 테슬라는 DGRW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아무리 배당 성장 ETF라 하더라도 배당률 1%도 안 되는 기술주들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관련해서 에이스 블로그에 있던 자료 중 개인적으로 매우 인상 깊었던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배당주는 가치주 혹은 성장을 끝낸 주식이라는 인식이 큽니다. 저 역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기술주가 돈을 쓸어 담는 시대가 되면서 IT 섹터가 미국에서 금융 다음으로 배당 규모가 커졌다고 합니다. 금융이 18%로 1등, IT가 13.4%로 2등, 헬스케어가 12.6%로 3등입니다. 물론 IT 섹터 배당금 지급 총액과 실제 투자자가 받는 배당금은 차이가 있지만 그만큼 실적과 배당금 모두 늘어나는 섹터니 현 시점 배당 성장 투자자 입장에서 IT 섹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DGRW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왜 ISA에서 모으는 게 효율적인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올해 2월 절세계좌 이중과세 논란으로 인기 종목이었던 미배당에서 상당한 자금이 이탈했습니다. 미배당 전량 매도 인증 영상이 이 당시 유튜브에도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절세계좌 한정으로 미국에 납부했던 15% 배당소득세를 국세청이 보전해줬는데 이제는 안 해주기로 제도가 바뀌면서 손해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여기에 연금소득세나 ISA 만기해지 세금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고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부랴부랴 개선안과 전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개선안 큰 그림은 나왔다 보니 제가 직접 몇 가지 상황별로 유불리를 시뮬레이션해봤고 그 결과를 영상으로 업로드했었는데요. 핵심은 절세 계좌를 이용한다면
배당 수익보다 시세 차익 중심 투자가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 높은 미배당보다 S&P 500, 나스닥 ETF에게 더 좋은 투자 환경이 되었습니다. 기술주가 많이 들어있어 토탈 수익률에서 시세 차익 비중이 높은 DJRW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하면 총 수익에서 배당금 비중이 낮을수록 세금도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배당 수익만 있다면 ISA 만기 해지 세율은 15%지만 배당 수익과 평가 수익이 조합될수록 세율도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배당 수익 공제 크레딧이 이중과세로 내는 세금보다 많이 나오는 구조라 평가 수익에 붙는 세금도 일부 줄여주기 때문이죠. 물론 주가 예측은 불가능한 만큼 의도적으로 평가 수익 비중 높이기는 어렵지만 애초에 그런 특성을 가진 ETF 중심으로 투자를 하면 그만입니다. 그게 바로 미배당보다 S&P 500, 나스닥, 이번에 상장하는 한국판 DJRW, 미배컬입니다. 이제 TRETF도 사라졌기 때문에 ISA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 투자한다면 배당금은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은퇴까지 시간이 충분히 많이 남은 만큼 ISA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ETF 중심으로 모아갈 계획입니다. 현재 S&P 500 70%, 미배당 30%로 월정립 매수하면서 나름 ISA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었는데요. 5월부터는 미배당을 조금 더 줄이고 여기에 미배컬을 추가해 ISA를 더욱 알차게 이용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만 보면 DJRW가 만능처럼 보이지만 당연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배당률 자체가 매우 낮습니다. 시가 배당률 1.59%인데 S&P 500 ETF인 부가 1.34%니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배당 ETF 대장인 SCHD 배당률이 현재 4.04%로 DJRW의 2배가 넘다 보니 배당 ETF라고 하기 매우 민망하죠. 월배당이라 매월 배당받는 맛은 있겠지만 금액 자체가 적다 보니 투자 성향에 따라 현타 올 수 있습니다. DJRW에 1억 투자하면 15% 배당 소득세 내고 세후 월배당금은 대략 11만원입니다. 부 9만원보단 많지만 SCHD 29만원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당장 받는 배당금을 늘리고 안정적인 배당금을 목적으로 투자한다면 SCHD가 정답입니다. SCHD와 DJRW는 애초에 비교 대상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배당 성장 ETF라고 하지만 아쉽게도 SCHD처럼 매년 꾸준히 배당 성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2013년 상장 이후 지금까지 연간 배당금을 보면 우상향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2017년, 2020년, 2023년 이렇게 3번 배당금이 작년보다 줄었던 적이 있습니다. 연간 배당금 정고점이 2022년 한 주당 1.3달러인데 구성 종목을 보면 올해는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쉬운 점은 토탈 수익률입니다. DJRW도 SCHD처럼 정말 우수한 기업들만 추려서 투자하지만 S&P 500과 토탈 수익률을 비교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2016년 1월부터 2025년 4월 말까지 연평균 수익률을 확인해보면 부 13.27%, DJRW 12.82%, SCHD 11.33%로 오히려 부가 더 높았습니다. 연도별 수익률을 비교해봐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DJRW가 부와 SCHD 사이에 있습니다. DJRW 첫인상은 QQQ와 SCHD 사이였는데 실제 데이터상으로는 부와 SCHD 중간 포지션이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은 하락장에서 가치주 중심인 SCHD보다 DJRW 낙폭이 더 적을 때도 많았다는 점입니다. 2018년 1차 미중 무역 갈등 때도 그랬고 2025년 관세 전쟁도 SCHD보다 하락폭이 더 적었습니다. 2022년 하락장에서는 SCHD-3%, DJRW-6%였지만 이후 찾아온 상승장에서는 훨씬 빠른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 순정 그 자체인 S&P 500 ETF의 강력함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DJRW도 월배당이다 보니 어차피 토탈 수익률이 비슷하다면 그냥 심플하게 월배당 S&P 500 ETF인 솔 미국 S&P 500만 모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ISA에서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를 당분간 함께 모아볼 생각입니다. 적어도 올해까지 월정리 매수해보면서 S&P 500 ETF만 모아갈지 아니면 함께 모아가는 게 더 좋을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결국 어떤 ETF든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제 상황에서는 굳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S&P 500, 나스닥 ETF만 열심히 모아도 충분히 경제적 자유와 풍족한 노후를 이룰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항상 새로운 ETF와 전략을 알아보고
가끔씩 모아가는 종목도 추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장기 투자에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종목을 함께 모아가면서 투자 재미도 잡기 위함이죠. 특히 금액은 적더라도 여러 종목에서 들어오는 배당금 입금 카톡은 은퇴할 시점에 국내 상장 미국 ETF만으로도 풍족한 배당금 현금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팍팍 심어줍니다. 실제로 국내 상장 ETF 배당금을 처음 받았던 2020년 1월 이후 금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절세계좌 12개월 월평균 배당금이 18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지금처럼 꾸준히 모아간다면 50만원, 100만원을 넘어 서대리 부부 생활비 전체를 충분히 커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내도 저처럼 모으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5년 안에 ISA 계좌로 월급 1억 채우기가 목표인데 이 과정에서 S&P 500, SCHD, DJRW, 세계 ETF를 열심히 모아가면서 금융자산을 알차게 늘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